7억 4,400만 원으로 금년도 제2의 추가 경정예산 대비 9.9%가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에게는 3,475억 5,300만 원으로 363억 4,200만 원이 증가했고, 기타 특별에게는 314억 9,100만 원으로 21억 4,4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어떤 공모석을 많이 따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운영의 문제, 관리의 문제를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 장기적인 가평을 고민한 관점에서 보는 것은 저게 당연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가평은 생활하기 좋지만 편리한 곳은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다녀보지만 8시만 되면 과연 이곳이 사람이 사는 곳인지에 대한 의문을 퀴즈마크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가평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고민과 갈등을 많이 합니다. 지방재정법 45조에 보면 성립전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해 추경 때 올라온 자료를 보면 성립전 예산이 틀림없이 적용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하는 행정행위들이 엄청 많아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시장님 말씀해 주시죠. 경정예산 편성의 범위는 성립전을 포함해서 또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그 보조금 매수와 잔액이 안 맞는 부분 등등 건전수성 예산 기준을 위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지방재정법 130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방재정법 45조에 이렇게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행정행위가 과연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이래야지만 불급해서 편성시가 돼서 편성한다라고 하는 기준 정립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전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시급성 때문에 먼저 성립전 예산을 사용했습니다라고 보고하게 쓰게끔 돼 있는 건지 아닌지 여쭤보는 그래서 아마 의원 평회나 이럴 때 해당되는 사업부서에서 거의 아마 보고를 한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안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전에는 몇 건의 사안이 발생하면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의원님께서 말씀드리고 쓰는 것이 그것이 의회를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SNS 계정 개설의 안 제3조에 각종 행사 운영에 대한 내용을 안 제6조에 그리고 SNS 서포터즈 원고료 지급 등 내용을 안 제10조에 주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 거주 장애인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한 거라면 실제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일반 장애인 수 대비 적합한 시책이 있을 수 있는지 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뺄 경우에는 한 6명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조례 제정하는 부분이고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대해서는 향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CF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충분히 저희 희망복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차량이 총 6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포함해서 저희가 어떻게 시행할 건지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 이후에 추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통과시키고 또 이번에 예산도 추경 예산도 올라왔잖아요. 이거를 동시에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희가 오늘 제안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예산심의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희망복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검토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희망복지실에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이 특별교통수단을 우리 가평군에서 도입을 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금 이 조례는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겠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희망복지실 그 장애인 나누거나 지금 법을 만들어서 하는 거나 같은 사항이죠. 두 가지가 법령은 틀립니다. 그 장애인 콜 승합차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법에서 장애인 1, 2급, 그다음에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조금 이용의 폭이 좀 넓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특별교통수단이 도입이 될 경우에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는 좀 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 사정이 그 희망국 씨라고 상의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네, 현재까지는 안 했습니다. 일단 그걸 검토하신 다음에 다시 거론하는 걸로 좀 부탁드립니다. 수평구에서는 법적 근거 때문에 해야 되지만 이것을 어긴다고 해서 우리가 뭐 페널티 만들든가 무슨 뭐 행정적인 처벌 조치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원실하고 좀 고민하셔가지고 의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담아냈을 수 있으면 저희가 동의해드리는 거고 그것이 충족 안 되면 부교시켜드리는 고민해서 갖고서 가시죠. 가장 문제점 것은 재정적인 그런 압박감이라든가 재정 운영에 대한 그런 또 염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운영비가 도비 10%, 군비 90%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평구에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녹색 건축물 조성 사업은 그 금년에 거의 만들어지고 올해는 그 조례 정비하면서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만 내년에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신규 건축물은 1년에 한 400에서 500동 정도 건물이 젖어 있는데 그 신청 물량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측돼서 내년 시범 사업을 추진해 보고 신규 건축물에도 적용할 수 있고 예산이 허용한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조례안에는 제시했습니다. 그 사후 관리보다는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 단계부터 녹색 건축물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토지에 대한 그 행위 허가를 득할 경우에는 저희 식품위생팀의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장 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의해서 영업 허가를 내주는 부분이거든요. 처리하는 부분인데 부민회는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이 온다면은 부민회는 어느 입지를 잡아서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영업 허가가 푸드트럭으로 나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동이 가능한 네, 이동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자라섬에 있는 커피 푸드 트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트럭이 항상 그 자리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국민회를 운동장에 가서 영업을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농민들이 모든 것을 다 거기서 해가지고 생산해주고 판매해주는 걸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고요. 그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이런 것들을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는 판매 가망성이 있으면 이제 그 소규모 창업이라든가 이런 창업 지원을 해서 본격적으로 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요. 제가 이제 2층 한 곳에는 저희가 이제 시험 연구할 수 있는 이러한 또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시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산하고 시험 연구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농가에서 뭐 장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그걸 만드는데 식품위생법에 판매가 금지되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식품가공센터에서 만드는 것은 판매가 가능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안 되고 예, 그 제품 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증이 되고 이러한 최고의 원료를 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그 관에서 그걸 다 관리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위탁을 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의 그 주요 그 음료라든가 이런 분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위탁업체를 통해서 위탁업체에서 그런 것들을 대행하고 관리함으로써 정성된 제대로 된 균일한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을 조례에 담은 내용. 5주의 운영 및 설치 규정과 구성이 있어요. 예,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늘 말씀드린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누구세요? 주민의 대표죠. 대표를 운영위원회 구성에 남는 이유는 특별한 게 있나요? 실수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설명 못하시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일반 회계든 뭐 장학기금이든 그 이제 그 서울, 경기, 인천에서 올해 몇 명이 진학됐죠? 올해 서울 지역에 70명 정도가 서울, 인천, 네, 경기 70명 정도, 네, 79명 정도. 79명. 이 수도권 학생들만 혹시 특혜를 보는 게 아닌가 보면은 생각이 듭니다. 그 과장님께서 그러면 그 지방 학생들에 대한 거는 어떻게 뭐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장학관이 그 조성되는 시점에서 그 학생들한테도 별도의 그 기금 조성이 그 범위 내에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할 때는 잘 검토해서 진행하시는 게 바람직한데요. 이것도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장님이 갔다 오셨지만 그 제기동 쪽, 전릉동 쪽이라고 그래요. 회교 앞에 있는 거. 거기는 그냥 줘도 안 주는 땅을 갖다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왜 그러냐면은 거기선 경춘선이나 중앙선이라든가 태백선이라든가 수없는 전철들이 이동을 해서 학생들이 학습을 할 수 있다든가 취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교수님 공약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장학관 설립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 깊은 얘기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 장학관 그 대상지가 지금 선정한 것도 아니고 지금 저희가 서울시 지역의 그 장학관 대상지를 확보하기 이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좀 정보도 어렵고 땅값이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해서 후보지를 물색 중에 지금 있는 거지 대상지가 선정돼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아무리 공약이라도 그것이 가평 주민들이라든가 실수요자는 학생들한테 득이 되는지 쓰임 되는지 따지신 다음에 고민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의 고민은 나름대로 하셨겠지만 저는 그 고민에 동의 없다는 말씀을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를 현재 말씀드렸잖아요. 300억을 모아놓기로 했는데 130억 지금 150 반도 못 모았는데 150억도 못 모았는데 장학금 건립을 해서 다 쓰면 일반회계 갖고 하겠다고 하다가 일반회계 뻔히 아시다시피 재형자원이 얼마나 돼요 우리가. 그럼 무조건 다 장학금 갖고 다 쓴다는 얘기인데 또 바닥 드러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충분히 좀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장소나 규모나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자료로 수집을 해서 좀 우리 가평 시즌에 맞는 그 규모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향후에 학생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장소도 중요할 것 같아요. 100년 또 200년을 보고 좀 계획을 철저히 해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일반에서 해결되면 목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기금에서 좀 우선 비해서 하고 일반에게서 어차피 장학 기금 재원이 되는 게 기부금 모집하고 일반에게서 전입을 하는 건데 일반에게서 연체료를 좀 완화해서 좀 기금 금액을 이렇게 나눠주면은 한꺼번에 되는 이제 목돈에 대한 부담도 적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서 이 기부 쪽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이상으로 제255회 가평군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사례를 승소합니다. 제 장래희망도 정치를 하는 것과 되게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실제로 지역의회가 운영되는 모습을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되게 새롭고 흥미로웠고 또 이렇게 실제로 의원님들이 토론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실제 지역사회가 운영되는 그런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